오는 11월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영화 탑건 출연자들을 교육했던 베테랑 조종사가 에어쇼 도중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김밥과 떡볶이 같은 분식류가 프리미엄 K푸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석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 한인 여성 정치인으로 현재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세형평위원회에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까지 초선과 재선을 오가며 치른 6번의 선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선거의 여왕. 그러나 미셸 박스틸 의원에게도 7번째 선거이자 첫 3선 도전의 길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합니다. 부에나파크와 플러튼, 세리토스를 포함하고 있는 연방 하원 45지구는 아시안 인구가 38%로 가장 많은 지역구입니다. 특히 가든그로브와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계 커뮤니티 밀집 지역이 있는 곳으로 스틸 의원은 민주당 상대 후보이자 베트남계 변호사 데릭 트렌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조사에서는 뒤지는 결과도 나왔을 만큼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비etnamese 아메리칸이 그 컨스티튜언스 보트할 수 있는 분들이 16.7%가 비etnamese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 또 오포넌트가 비etnamese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중심을 두고 있어서 미셸 박스틸 의원은 자신이 낙태 금지법을 지지한다는 등 상대 후보 측의 비난에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반대한다.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2006년에 제가 볼드빌 클리제이션 뛰면서부터 제가 공약한 게 저는 프로-라이프지만 3 exception이 있다. 그러니까 인세스트, 강간을 해서 임신된 거. 또 하나는 엄마의 그 라이프, 그러니까 건강 그거에 대해서는 exception을 둔다. 그 얘기를 꼭 했었거든요. 근데 미셸 박스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집권기간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감세 정책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치안과 국경 안보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 관심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과 입양아 시민권 법안 등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45지구는 양당이 하원을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략 선거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유일하게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어 온 오렌지 카운티의 지역구. 미셸 박스틸 의원 역시 초선과 재선을 거치는 동안 자신의 지역구가 48지구에서 45지구로 바뀌는 어려움을 겪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5 디스트릭을 이겨야지 우리가 다수당이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저희 디스트릭 자체만 지금 여태까지 들어온 돈, 쓰는 돈이 3천만 불 이상. 여태까지 Congressional District에 30 million이 들어간다는 거는 세넷 시트 이외에는 그렇게 안 써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일 비싼 선거가 아닌가.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초심입니다. 지난 3월부터 20만 가구 이상을 방문하며 발로 뛰는 선거를 펼치고 있는 미셸 박스틸 의원은 3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선거에서 차이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층의 표심 향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민주, 공화 양당은 흑인과 라틴계 젊은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양측은 설득할 가능성이 큰 부동층을 식별하고 이들을 접촉할 최적의 방법을 분석하는 데 수개월을 투자했으며 맞춤형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부동층은 대체로 젊고 흑인이나 라틴계이며 대학 학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경합주 유권자의 5%를 설득 가능한 부동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고 인종적으로 더 다양하며 소득이 낮고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미디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팟캐스트 등 부동층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자주 출연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따르면 부동층은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 등 경제에 특히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제임스 블레어 정치국장은 해리스 캠프가 선거일까지 3주도 남지 않았는데 젊은 흑인 남성을 단속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문제로 젊은 흑인 남성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지지 기반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경합주 유권자의 최대 10%를 설득 가능한 부동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의 공략 대상이 트럼프 캠프보다 많은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공화당 성향 여성까지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학위를 보유한 백인 여성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투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오감을 느끼며 특히 그의 낙태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인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해리스 캠프는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부동층을 접촉하기 어렵다고 보고 TV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호별 방문, 5개 광고판, 디지털 광고, 우편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경찰국 예산을 놓고 한 LA 시의원 후보가 비속어를 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14지구 시의원직에 출마한 이사벨라 후라도가 경찰을 향해 비속어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을 경찰 폐지 옹호자라고 밝히며 관련 입장을 묻자 후라도 후보가 경찰을 향한 욕설이 담긴 노래 가사를 인용해 답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받고 있고 시정부의 예산은 망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경찰 인력이 보충돼야 하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약 8천여 명의 경찰을 대표하는 LA 경찰 노조는 후라도 후보의 발언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말도 안 된다며 후라도의 생각은 안전한 도시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충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라도 후보는 자신이 한 말이 맞다고 확인한 후 LA시가 재정적 비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부는 경찰의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금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삭감이라는 단어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LA 경찰국의 업무에서 교통단속 등을 제외한 다른 도시 서비스국의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LA 시의원 후보의 경찰을 향한 비속어 사용에 경찰 노조의 비난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시애틀 인근 폴시티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 3명과 성인 2명 등 총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는 이웃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는 15살 남성으로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으며 현재 킹카운티 청소년 구금 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가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쇼 도중 비행기가 추락해 영화 탑건 출연자를 교육했던 베테랑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뉴멕시코주 라스크루세스 국제공항에서 열린 항공 우주박람회에서 고개 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를 조종하던 찰스 토마스 척 콜맨이 숨졌습니다.
콜맨은 비행시간 10,0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로 영화 탑건 매버릭에 출연한 배우들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콜맨은 작품에서 미 해군 전투기를 탑승해야 하는 배우들을 교육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100회 이상 비행을 했습니다. 영화 탑건 출연자 중 한 명인 마일스 텔러는 척 콜맨은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며 추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애도를 전했습니다. 콜맨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에어쇼는 취소됐고 당국은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들어 한국 농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15억 달러를 넘어서며 미국 내 한국 음식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음식은 작년 대비 18.7% 증가했으며 경기 침체에도 견고한 성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호 회장에 따르면 즉석 라면, 즉석 밥,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제품이 수출에 정점을 찍었으며 작년 9월의 전체 수출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또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은 2빌리언 달러에 도달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수출 품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낵류는 작년 대비 37.2% 증가, 김의 수출은 25.3% 증가했고 라면은 62.5%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냉동김밥, 떡볶이, 떡, 막걸리 등 쌀을 가공한 제품들의 인기는 미 전역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며 작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수출 기록에 비교했을 때 고추장, 커피, 과일 등의 수출은 하락한 반면 양념류, 아이스크림, 인삼, 그리고 주류는 수출 품목에 새로 등장해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 소주는 타겟과 토탈와인 등과 같은 미국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면서 주류 수출이 작년 대비 33.3% 증가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지표들은 불경기에도 한국 음식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트레이더조나 커스트코 같은 미국 주요 식료품점에 한국 음식이 대거 유통되면서 한국 음식의 브랜드 가치 상승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푸드 열풍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으로 대변되던 한식도 이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김밥과 떡볶이 같은 분식류가 프리미엄 K-푸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이 먹어본 한식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어떤 메뉴가 적합한지 물어보는 손님. 떡볶이와 튀김, 김밥이 한상 차려지자 천천히 음미해보기 시작합니다. K-드라마에 나온 장면처럼 튀김을 떡볶이에 찍어 먹는 모습도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The cold soup, or like these small bites and stuff. Like, I like the variety that comes with like Korean food. Kimbap was really good. I did have some last week, so I did try the one with the egg. And that one was really, really good. 식당 한편에는 추억이 소환됐습니다. 오징어와 새우튀김을 간장에 찍어 먹는 손님, 가볍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잔치국수를 맛보는 소비자들도 보입니다. 한식집 되게 많아요. 고깃집도 많고 그리고 탕집도 많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까지 못 가고 여기다가 오픈하니까 마침 애들도 좀 주고 하려고 싸가고 있어요. LA 한인타운에 본점을 둔 한식당이 플라튼시에 분점을 내면서 한인을 비롯한 다인종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바쁜 현대인들의 삶에 맞도록 포장 판매에 특화되어 있는데 포장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임을 위한 10인분 포장 메뉴도 출시했는데 교회 등 단체 주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고물가 시대 대부분의 김밥 가격이 $10 이하에 판매되고 있지만 일반 분식집과 달리 고급 그릇을 사용하는 등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운 것도 지역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식의 그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진짜 그냥 분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줌마들이 분식을 먹으면서 또 고급 음식을 먹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호텔 주방장 출신 셰프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분식집은 다양한 김밥을 중심으로 들기름 막국수와 같은 한식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인정들이 그 거부감이 없이 지금 이런 그 한국 그 한류를 폭발적으로 아주 그냥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김밥집을 오픈했다고 하니까 외국 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고 특히나 김밥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도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점차 높아지면서 메뉴의 다양성을 꾀한 겁니다. K-팝과 함께 K-드라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한식 세계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도 냉동김밥이 지금 너무 많이 팔려서 한 달 전서부터 주문을 해도 먹기가 힘들다는 거는 이제 미국에 사는 많은 그 주류 사람들도 한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한식은 건강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대미 수출액은 15억 1,66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김은 수출액 기준 2위를 차지했는데 한류 드라마의 인기로 김과 김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유럽에서 떡볶이와 김치 같은 매운맛 한국 음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서 K-푸드 열풍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컵에 담긴 떡볶이를 맛봅니다. 떡볶이로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전 세계 7천여 개 업체가 모인 파리 국제식품 박람회. 이미 유럽 대형 유통업체에 진출한 컵 떡볶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도 단연 최고 인기 품목입니다. 라면이 벌써 좀 매운맛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뒤따라서 이제 떡볶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매운맛이 이미 현지화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떡볶이를 중심으로 떡류 제품 수출은 최근 5년 사이 증가 추세인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유럽의 매운맛 열풍은 김치, 고추장과 쌈장 등 각종 장류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They believe it is healthy, it's a different taste, it has this spicy kick in it. I like it myself also, so it's different and that's why it's interesting. 최근 K-드라마 인기와 더불어 드라마 속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진 영향입니다. 고추장, 쌈장, 김밥, 술 같은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마케팅을 해도 전혀가 문제가 없을 만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검역 협상 타결로 올해부터 열 처리된 가금류 제품도 유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삼계탕과 냉동치킨 등이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한국 대기업들도 처음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며 유럽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석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반갑게 맞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국제 무대의 심각한 변화가 중러 관계를 훼손할 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但我坚信中俄世代友好的深厚情谊不会变，济世为民的大国担当不会变。 푸틴 대통령도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мировых делах выступает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стабилизирующих факторов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Мы намерены и далее наращивать координацию на всех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площадках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앞서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파병에 관한 우리 국가정보원 발표에 모든 당사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이루어진 러중 회담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이 매우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논의했는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입장과 접근 방식의 중요한 일치가 다시 한번 언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촬영한 거라는 영상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 극동 연해주 군사훈련장에서 촬영했다며 북한군 추정 영상을 올렸던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같은 지역 러시아군 자동소총사단의 예하 부대에 도착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촬영자는 아시아계인 야쿠트어를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저녁 연설에서 6천 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2,000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로 했다는 국정원 분석과 유사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에버크롬비 앤드 피치의 전 최고 경영자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동부지검은 올해 80살 마이크 제프리스 전 에버크롬비 앤드 피치의 전 CEO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성착취 인신매매에 관련한 혐의로 제프리스의 동료 2명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한 남성 모델은 제프리스가 일자리를 미끼로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모델에게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검찰의 체포는 제프리스의 성착취 의혹이 보도된 지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에버크롬비를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로 키웠지만 젊은 백인 남성의 성적인 부분을 강조한 각종 광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오늘 아마존 당일 배송 서비스 아마존 투데이가 오는 12월 2일 대부분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개시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이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제 이 소식을 알게 됐고 일부 직원들은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